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일기장에 뭐라도 적어보려고 펜을 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입으로는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봤자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 스윽 올라올 때 믿고는 싶은데 또 너무 잘 안 믿어지고 살고는 싶은데 또 이게 사는 건가 싶고 웃긴 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뭔가를 씁니다. 카톡에 짧은 글을 남기고 SNS에 오늘 하늘 사진을 올리고 잠깐이라도 눈 감고 그래도 제발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죠. 오늘은 바로 그 애매한 자리에 평생 서 있었던 세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원래 좀 너무 힘들다고 인정해놓고도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비관으로 시를 쓰고 비관으로 기도하고 비관으로 신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자코모 레오파르디, 스페인의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 러시아 유럽을 떠돌았던 사상가 레프 셰스토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세상 진짜 참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고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시인, 종교가 된 비관론자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편에서 만났던 사람은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죠. 우리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원하는 걸 못 얻을 때는 괴롭고 겨우 얻고 나면 또 금방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다시 욕망이 생기고 그걸 쫓다가 또 힘들고 또한 현대 염세주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인생 구조 자체가 좀 과하다. 그 말이 우리를 이상하게 위로해줍니다. 아, 힘들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세계에 던져져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만날 세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많이 힘들다를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힘듦을 갖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욕만 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시인은 비관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바꾸었고 스페인의 한 철학자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안고 비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했고 러시아 출신의 한 사상가는 이성의 계산을 거스르는 불합리한 기도로 가능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누워서 하늘 보고 한숨 한번 내쉬고 그래도 내일은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자코모 레오파르디. 레오파르디는 1798년 이탈리아 레카나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집안이었지만 돈은 넉넉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꽉 막혀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큰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만 파고 살다 보니 눈도 척추도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탈리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관주의 시인이 탄생합니다. 레오파르디의 생각은 단순히 나 우울해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발전해도 인간의 불행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아주 철저한 비관주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레오파르디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더 이상 시도, 희망도, 사랑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끔찍한 세상을 끝까지 바라보며 시를 쓰겠다. 그의 대표 시집 칸치와 산문집 도덕적 소품집에는 이 모순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저녁에 집에 오면 뉴스는 우울하고 경제 뉴스는 더 우울하고 사람들 사는 얘기도 복잡하고 아, 정말 세상 꼴이 왜 이러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하다가도 귀찮아서 그냥 소파에 누워있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휴대폰 들고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립니다. 오늘 하늘 미쳤다.
바로 그 순간이 레오파르디적인 순간입니다. 세상 진짜 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건 또 못 지나치겠다. 레오파르디는 이 마음을 시로 옮긴 사람입니다. 세상이 별로라고 그냥 등 돌리고 떠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아름다움까지 포기하진 않겠다. 이 고집이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면서도 아이밥은 또 잘 챙기고 가끔은 꽃도 사고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또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아, 나 안 망가졌구나. 나도 레오파르디처럼 세상이 별로여도 여전히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두 번째는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미겔 데 우나무노입니다. 우나무노는 1864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서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나중에는 마드리드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살라망카 대학에서 교수이자 총장으로 활동하며 스페인 지성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의 대표작이 바로 생의 비극적 감정입니다. 우나무노는 이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 영원히 살고 싶다고 울부짖는다.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 이걸 그는 비극적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나무노에게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의심이 0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믿음이 동시에 있는 상태.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새벽 기도 모임이나 예배를 다녀와서 집에 돌아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부엌 식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펼쳐봅니다. 건강검진 결과, 아이의 성적표, 은행 대출 서류.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도 잘 되겠지. 그런데 속에서는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정말?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진짜 좋아지긴 할까?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우나무노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마음입니다. 머리는 죽음을 알고 가슴은 영원을 원하니까 그 사이에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나무노는 말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기도와 한숨, 그 양쪽 달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나무노는 평생 동안 권력과도 부딪히고 교회와도 부딪히고 자기 아내 신과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문장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그 의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믿는 그 무언가 앞에 계속 나아가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나무노는 비극적이지만 인간적인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유럽을 떠돌았던 사상가 레프 셰스토프입니다. 셰스토프는 1866년 당시 러시아 제국의 키예프,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난 유대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프 이사코비치 슈바르츠만 나중에 필명 셰스토프를 쓰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종교철학 르네상스의 독특한 인물로 이성과 과학은 인생의 비극과 고통을 끝까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바로 아테네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아테네는 이성, 논리, 철학, 과학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신앙, 기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셰스토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성은 항상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앙은 때때로 그래도 하나님이라면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불합리한 믿음을 유치한 미신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유의 몸부림으로 봤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병원 복도 하얀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계산을 합니다. 에이, 그동안 먹는 거 엉망이었지. 운동도 안 했지. 나이도 있지 안 좋게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니지. 이게 아테네의 목소리입니다. 정확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입술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이번만 괜찮게 해주세요. 이게 예루살렘의 목소리입니다. 이성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혹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셰스토프는 이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봤습니다. 그 불합리한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이야말로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자유다. 중년에 들어서면 이성이 계산한 결론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젠 큰 변화는 없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그냥 잘 유지하는 게 목표지. 크게 좋아질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뜻밖의 좋은 일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을까? 셰스토프는 이 속삭임을 존중합니다. 그래, 이성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걸 끝까지 품어보는 것도 인간의 한 방식이다. 그게 바로 이성에게 반항하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냉혹하다고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시인 레오파르디, 머리와 가슴이 매일 싸웠던 철학자 우나무노, 이성에게 반항하는 신앙을 이야기한 셰스토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어둡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고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레오파르디는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들꽃과 별빛을 끝까지 시로 노래했습니다. 우나무노는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걸 직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갈망을 더 진지하게 붙잡았습니다. 셰스토프는 철저한 이성의 계산이 희망 없음을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희망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이, 다 소용없어, 다 끝났지 뭐 하고 말할 때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잘 되고 싶었고, 더 사랑받고 싶고, 내 가족이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비관은 어쩌면 원래는 더 기대하고 싶었던 마음의 반대편입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한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입에서 아, 다 소용없어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 순간 비관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래서 더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던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나는 생각보다 세상을, 사람을,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사람을 빌려 중년을 위한 주문 세 줄을 남겨볼까 합니다. 레오파르디식 한 줄. 세상은 이 모양이라도 나는 오늘 하늘 한 번은 올려다보겠다. 우나무노식 한 줄. 나는 오늘도 의심하지만 그 의심을 안고서라도 여전히 믿고 싶다. 셰스토프식 한 줄. 이성은 끝났다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아직 모른다고 말할 자유는 아직 내게 남아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우셔서 이 세 문장 중에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걸 딱 한 줄만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레오파르디, 우나무노, 셰스토프가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 생각보다 훨씬 깊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